자, 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형의 공무원 시험 방송국 103화 2021년 군무원 9급 총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굉장히 7월 덥죠. 이번 21년 7월 너무 더운데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군무원 시험은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치러지는데 고사장 가서 마스크 끼고 보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군무원 9급 제가 일반행정직 3과목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하는 이유는 먼저 군무원 9급 난이도를 통해서 내년 대비 초시생분들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릴 거고, 잘 보신 분들은 점수대별 합격 가능성 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시험 치르신 분들 혹은 내년에 치르실 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목별로 받아야 할 점수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기간이랑 낮은 기간, 제가 공무원 9급 일반행정 말씀드릴 때 지역이나 직렬 이렇게 조금 나눠서 커트라인 높은 직렬과 낮은 직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데, 군무원은 기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 높은 기관은 낮은 기관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몇 개는씩 통계를 보고 좀 높은 쪽은 국방부 일행이 전통적으로 높은 기관이고요, 합격 점수가. 그 다음에 육군 일행, 요게 낮은 기관입니다. 사실 해병대랑 해군은 한 자리 숫자 10명, 15명, 5명 이렇게 뽑아버리니까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고, 공군은 한 국방부랑 육군의 중간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방부 같은 경우에 작년까지만 해도 선발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육군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고, 요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군 일행 정도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되게 깔끔하고 무난했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듯이.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를 하죠. 인사혁신처, 인혁처에서 출제하는 문제 수준, 문제 퀄리티까지 90%까지 좀 도달했다. 역시나 조금 지문에서 미흡한 것도 보이고, 이번에 복수정답이나 정답 아님 이런 문제들도 한두 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따라왔다. 문제를 공개하고 나서부터. 작년에는 엄청 조금 행정학도 4개나 시비가 붙어서 이의제기 받아들여졌고 했는데 올해는 많이 따라왔다. 문제 퀄리티가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정도 점수 그래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어, 영어, 국어,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하나하나 볼 건데, 군무원 국어가 출제 영역이 공무원이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법이랑 규범 11문제 나왔습니다. 25문제 중에 11문제가 나왔고요. 작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공무원은 2020년 지방직국가직, 2021년 지방직국가직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적죠. 문법이랑 어휘, 한자 요 부분이 절반이 안 됩니다. 한 35%, 40% 내외밖에 안 되는데 군무원은 55%, 60%, 절대 다수입니다. 60% 이상 되니까 요거 잘 준비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문법 규범이 어문 규정이 많았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하나 로마자부터 외래어 표기법 하나하나 아주 잘 나왔습니다. 한자도 역시나 나왔고요. 그래서 조금 문법에서 조금 준비를 덜 하신 분, 공무원 9급 국어 보시고 이거 좀 소홀히 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잘 안 나왔을 거고, 근데 군무원 영역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 평소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무난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잘 나왔습니다. 국어 주목할 만한 문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일단 3번 문제인데 요거는 한자인데 틀리라고 냈습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훼손, 요 정도는 이제 기출에서 많이 나왔고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맞췄을 텐데, 요거 3개 중에서 하나 찍었어야 될 이런 아주 지저분한 문제였고, 이런 것 중에 몇 개가 더 있어요. 변별력 가리려고 군무원 2개의 문제들이 있는데, 요거랑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도 요거 1번, 2번, 1번 좀 헷갈렸을 거고, 그렇게 조금 쉽지만은 않은 다이어, 동음이어 문제인데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을 만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이랑 3번 중에 좀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합성어를 구성하는 성분이 모두 고유어인 것은, 이런 거 힘들죠. 비지땀에서 뭐가 한자고 뭐가 고유어 우리말일까? 사랑채도 사랑이 한자인가 과연? 채가 한자인가? 요런 거 맞추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거 공무원 국어 문법에서도 합성어랑 파생어 낼 때 고유어냐 한자냐 이런 거 가끔 내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22번 요것도 2번, 3번, 4번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뭔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답이었죠 또. 근데 그래서 요거 정도가 난이도 중상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4문제 정도 주목할 만하고, 이거 4개 다 틀렸다고 해도 낮은 육군 군무원 일행은 뭐 84점 맞기에는 충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4개 중에 뭐 3번이랑 18번 정도는 이제 만점 방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5번이랑 22번은 어떻게 맞을 수도 있는데, 혹은 뭐 다른 비문학이라든가 뭐 실수로 이렇게 몇 개 틀렸으면은 88점, 84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수준이었습니다. 행정법은 이렇습니다. 평등 원칙, 요게 좀 지문이 어려웠죠. 요게 2번이 좀 어려웠어요. 다른 것들은 좀 많이 봤던, 익숙했던 그런 판례들이나 그런 건데, 2번이 조금 생소했는데 답이 2번이었습니다. 근데 1, 3, 4번 많이 나왔던 거니까 소거했으면 맞출 수 있었고, 11번 요게 행정기본법이 이제 새로 법령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 요게 처음으로 군무원에서 나왔네요. 요거는 이제 뭐 기출이 안 됐거나 뭐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이거 뭐냐, 근데 답이 이거예요. 그냥 다 맞는 걸로. 법에서 조금 지엽적이거나 꼬아서 내진 않은데, 그냥 무난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냈는데, 그리고 처음 봤으니까 좀 생소할 법하다. 군무원에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행정기본법. 그 다음 19번, 요게 이제 강론범위이자 좀 만점 방지용 환매권 좀 어렵게 나왔는데, 요거 정도는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 깔끔하게 나왔던 기준이 뭔지 제가 이 영상 말미에 설명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학 작년에 4문제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졌어요. 굉장히 좀 문제 오류도 많았고, 항상 공개되기 전에는 이거 참 지엽적으로 많이 냈었는데, 올해는 그나마 조금 괜찮게 구급 행정학 문제 괜찮게 냈습니다. 그런데 2번 이게 막스 베버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걸 물어봤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답은 이제 4번으로 명확한데, 3번이 이게 신행정학에서는 삐리리 그냥 막스 베버 관료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놓고 또 신행정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요거는 뭐 정의는 맞는 건데, 이거 좀 문제의 취지와 맞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번을 좀 이의제기를 하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답이 사실 4번이 명확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게 틀린 게 맞고, 3번은 이것도 일단 이 정의에서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이제 억울하신 분들은 요게 이제 막스 베버 관료제를 물어보지 않았냐, 그래서 조금 이의제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은 좀 낚였을 거예요. 요거 행태, 요 행태 때문에 경로 목표 모형은 이제 리더십에서 행태론이 있고 속성론이 이제 그렇게 상황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상황론 접근 방법에는 그 행태뿐만 아니라 상황 요인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행태를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태도 중시하는데 상황 요인도 중요시하는 그런 경로 목표 모형, 상황론적 접근 방법에 속하는 경로 목표 모형, 요거에 대한 정의인데, 이 행태 보고 바로 이걸 찍었다가 낚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2번이 더 옳지 않았죠. 2번 명확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20번 저는 요거가 조금 이상해요. 이게 일단 라가 맞습니다. 가나라가 맞는데, 이 다가 사실 요거는 주민자치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뭐 기본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주민자치여서 답이 가나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나라가 없고 이게 답이라고, 다가 맞았다고 지금 나왔는데, 요거는 정답 없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제가 행정학 강사나 전문 용어는 아니지만 요거는 저도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조금 문제가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20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22번 요거 조금 이거에 대한 정의를 많이 봤을 텐데 조금 시험장에서는 헷갈릴 수 있었겠다. 정의를 외우다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답을 고르기에는 한 번에는 안 나왔을 것 같고, 25번도 조금 긴가민가 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문제 말씀드렸고, 이거를 뭐 다 틀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맞을 수 있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좀 주목할 만한 거나 이렇게 20번처럼 문제 오류가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군무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군무원에서 기출이도 통합니다. 군무원에서도 기출이 통하는데, 제가 요 영상을 찍었어요. 88화 영상이었나? 그런데 기출이 그대로 나온다, 혹은 기출을 잘 공부하면은 올해 2021년 국가직 9급도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 점수를, 합격 점수를,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 88화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하나 제가 대조 내역을 보여드리니까. 이번에는 제가 행정법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직접 왜 기출문제집, 공무원 기출문제집 혹은 군무원 기출을 공부를 해만 합격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박준철 선생님 써니 행정법 기출문제집, 제가 좀 예전판 20년 판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14강 행정회계 부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요걸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3번 문제가 있어요. 3번 문제. 처분 전에 미리 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금 제가 파란색 밑줄 쳐놨죠. 요거 부담의 내용을 뭐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하면서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 맞는 지문입니다. 예, 이론 강의 듣고 이렇게 기출 풀면서 맞다는 거, 부과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지문이 지금 19년 국가직 7급에도 나왔고 18년 서울시 9급, 18년 경행 3차,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지문 14년 서울시 7급, 11년 국회직 8급. 이렇게 나 혼자서 강의를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을 나 혼자서 이렇게 활자를 1번 보기를 읽고 OX를 또 5개나 풀어보고 3번 문제 풀었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건 없고, 그 다음에 5번 6번 쭉 풀다가 7번 문제도 지금 부담은 어쩌고 저쩌고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나왔습니다. 예, 7번 문제를 풀다가 요 지문을 또 나 혼자 읽게 돼요. 그럼 벌써 아까 OX까지 합치면은 7번 읽었습니다. 8번 지문 보기 3번 이렇게 또 읽어요.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여기에 지금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X네요. 그 다음에 8번 풀고 또 9번, 10번, 11번 나 혼자서 계속 기출문제집을 풀겠죠. 읽어가면서 15번에 또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예, 협약의 형식으로 또 어쩌고 저쩌고 지금 계속 같은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18번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또 어쩌고저쩌고 부담의 내용을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지금 기출문제집 14강 부관 파트를 나 혼자 한 번 풀었을 때 벌써 이 내용 몇 번 읽었을까요? 혼자서 풀 때 10번 가까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문이 이번 2021년 군무원 9급 행정법 24번 문제 정답이에요. 부담은 어쩌고저쩌고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부과하는 경우 부담으로 볼 수 없다. 근데 여기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제가 교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출문제집을 나 혼자서 활자를 여러 번 읽어야 같은 내용, 중요한 내용을 반복을 해서 머릿속에 담고 10번 읽었으면 머리에 담아지겠죠. 만약에 2회독해요, 3회독해요. 그러면은 20번, 30번 읽어집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나 혼자서 20번, 30번 머리에 체화하면서 시험장에서 답을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제가 지금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나머지 행정법, 제가 주요할 만한 문제 이외의 것들 혹은 주요할 만한 문제에서도 답을 고를 수 있던 것들은 이렇게 나 혼자서 기출문제, 기출문장을 많이 읽어가면서 뇌에 각인이 되고 이게 또 시험장에서 인출을 할 수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재시생분들께서 기출의 중요성 알고 있지만 제가 실제로 또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과정 듣고 계속 이론에만 함몰되지 말고 문제풀이 강의에만 또 함몰되지 말고 나 혼자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자.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행정법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샘플을 그대로 나온 문장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충분히 당연하고 이해 문제들도 기출 잘 반복하면은 우리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군무원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출 반복하고 응용문제집 제가 추천드리는 거 잘 풀어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무원 총평 이것으로 마칠 거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 네이버 카페 영철공방이나 요 영상에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